안녕하세요. 과학관과 박물관의 이야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수업을 함께할 루체라고 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 수업에 앞서 먼저 퀴즈를 풀어보아요. 정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금 이야기했던 속담의 정답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새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속담 이외에도 우리 조상들의 생활 곳곳에서 새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흥부전, 전통혼례, 오작교 등에서도 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아마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큰 특징인 날개인 것 같은데요. 그럼 날개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비행, 하늘을 나는 것. 맞아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화나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다이달로스는 크레타의 미궁을 탈출하기 위해 새의 날개에서 깃털을 모아 실로 엮고 밀랍을 발라 날개를 만들어 아들인 이카루스에게 비행 연습을 시켰죠.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 밀랍이 녹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에 의해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만 날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이카루스는 자유롭게 날게 되자 너무 신이 난 나머지 하늘 높게 날아다니다 밀랍이 녹아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인간의 덧없는 욕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전체를 다 그린 최초의 그림일 것으로 예측되는 수테고지를 보면 천사의 날개가 아주 짧아서 정말로 새의 날개처럼 그려져 있어요. 원래 천사의 날개는 아주 크게 그리는 것이 관례인데 다빈치는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관찰하며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연구했다고 합니다. 예술가이며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하늘을 나는 원리를 최초로 밝히고 싶어 새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했어요. 관찰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람도 새와 같은 원리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를 스케치하였어요. 바로 날갯짓 하는 기계 오니소프터라고 부르는 최초의 비행기, 하늘을 나는 기계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럼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 날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을 거침없이 날아다니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새,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새는 몸이 가볍기 때문에 잘 날 수 있는데요. 새의 뼈를 관찰해보면 이렇게 뼛속이 비어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궁금한 친구들은 치킨을 먹을 때 부모님과 함께 뼈를 잘라서 단면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하지만 몸이 가볍다고 해서 다 날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새가 날아다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날개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걸까요? 날개 속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상 속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날개 모형이 위쪽으로 뜨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위쪽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새의 날개는 유선 형태로 위쪽이 더 물록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빨라서 압력이 낮아지고 아래쪽은 직선형으로 되어 있어 공기의 흐름이 느려져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압력이 작은 쪽으로 이끌려 위로 올라가는 힘인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스위스의 물리학자인 베르누이가 공식화하여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력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보다 양력이 더 커야 위쪽으로 뜰 수 있고, 이런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추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추력이 있다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추격을 방해하는 항력도 항상 같이 생겨나죠. 결론적으로 위쪽으로 뜨기 위해서는 중력보다 큰 양력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큰 추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직접 날개를 만들어 하늘에 날아가는 새 모형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 날개 비닐과 꼬리 비닐, 새 모형 비닐이 있어요. 몸통과 꼬리를 연결해줄 발사목과 날개 형태를 만들어줄 대나무 막대가 필요해요. 고정시켜줄 양면 테이프와 추력을 만드는 고무줄도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철사와 작은 부품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부품이니 잠시 화면을 멈추고 준비물들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보아요. 이 외에도 투명 테이프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 주세요. 만들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철사의 끝이 뾰족하니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대나무 막대가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꼭 보호자와 함께 만들어 보아요. 앞 날개축 연결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작은 부품에 철사를 밀어넣고 튜브를 이용해 철사를 고정시켜 주세요. 전 과정에서 만들었던 연결대에 가장 긴 대나무 막대를 각각 끼워 앞날개축을 만들고, 중간 길이의 대나무 막대는 꼬리 연결 부품에 고정 후 빠지지 않도록 고정핀을 끼워주세요. 앞면축 중앙 부분에 가장 짧은 대나무 막대를 끼울 거예요. 철사가 둥글게 말려있는 쪽 위쪽으로 대나무 막대를 살살 돌려가며 끼워주세요. 방금 끼웠던 대나무 막대가 뒤편으로 가도록 앞면축을 마주 본 뒤 철사가 구부러진 부분에 날개 지지대를 끼우고 오른쪽에 끼운 앞 날개축과 연결시켜 주세요. 이때 날개 지지대가 부러지기 쉬우니 꼭 조심해 주세요. 반듯한 부분에 날개 지지대를 끼운 뒤 같은 방법으로 왼쪽도 만들어 줍니다. 손잡이를 끼운 뒤 영상과 같이 날개 지지대와 앞 날개축이 연결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날개 비닐을 뒤집어 잘 펼쳐준 뒤 날개 앞부분과 가운데 중심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날개축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때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튼튼하게 더 고정시켜 주세요. 꼬리 날개축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뒤 꼬리 날개 비닐도 고정시켜 주세요. 꼬리 날개축의 고리 부분은 꼭 아래를 향하도록 해주시고, 남는 꼬리 날개 부분은 대나무 막대를 감싸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시켜 주세요. 새 모형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앞면축 부분에 모형을 붙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멋진 새 모형 그림을 그려 붙이셔도 좋아요. 발사목을 이용해 앞 날개와 꼬리 날개를 연결시켜 준 뒤 고무줄 끝을 묶어 매듭 지어주세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고무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잡아당기셔야 해요. 두세 번 정도 감은 뒤 앞면축과 꼬리 날개축에 고무줄을 걸어주세요. 발사목을 꼭 잡고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날개가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루체와 함께 종다리를 날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에서 보호자와 함께 날려보도록 해요. 자,
자, 오늘 이렇게 새가 날아갈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도 해보았는데 재밌었나요? 과학관 누리집 행사 참여 후기에 인증샷 및 참여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베르누이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만들기 키트를 보내드려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